가난하고 학력 없다고 3년 간게 취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욕했고 남편은 바람 피웠죠. 이혼 서류를 던지며 빈손으로 나가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 왜 학력을 숨겼는지, 친정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혼 서류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는 가난한 며느리로 위장했던 여자의 충격적인 정체와 시댁의 몰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나는 민준을 대학 축제에서 만났다. 서울대 경영학과 4학년이던 그는 자신감 넘쳤고 나는 그에게 반했다. 하지만 나는 내 배경을 숨겼다. 미국 하버드를 졸업하고 귀국한 재벌 2세라는 것, 아버지가 IB 투자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 모두 숨겼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으니까.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을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고졸 학력으로 위장했다. 평범한 회사원인 척했다. 민주는 그런 나를 받아들였다. 결혼하자. 학력이 뭐가 중요해. 사랑이 있으면 돼. 그 말을 믿었다. 정말 믿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 수키의 표정이 굳어졌다. 친정 하객이 적었고 혼수도 평범했다. 결혼 첫날부터 시작됐다. 고졸 주제에 우리 아들한테 뭘 바라고 들어왔냐고 평생 고마워하며 살라고 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시댁 식구들 아침 준비를 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3명의 식사를 혼자 차렸다. 믿기시나요? 나는 하버드 MBA 출신이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매일 잔소리를 퍼부었다. 밥이 설익었다고, 반찬이 짜다고, 청소가 엉망이라고.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었다. 시누이 민지는 더 심했다. 언니, 물 좀 가져다 줘요. 언니, 내 방 청소 좀 해줘요. 나를 가정부 취급했다. 남편은 그냥 보고만 있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참아줘. 그게 전부였다. 1년이 지났을 때 남편의 휴대폰에서 문자를 봤다. 여자 이름이었다. 오빠, 오늘 밤에 봐요. 호텔 예약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했다. 그날 밤 남편을 미행했다. 강남의 한 호텔. 남편이 젊은 여자와 들어가는 것을 봤다. 사진을 찍었다. 증거를 모았다. 다음 날 남편에게 물었다. 어제 어디 있었냐고. 거짓말을 했다. 회사 야근이었다고. 그 순간 결심했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바로 이혼하지 않았다. 준비가 필요했다. 복수를 위한 완벽한 준비가. 사실 나에게는 비밀이 하나 더 있었다. 결혼 전 아버지와 약속한 것이 있었다. 딸아, 네가 정말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면 3년만 기다려라. 3년 후에도 그 사람이 너를 진심으로 대한다면 그때 내 정체를 밝혀라.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결국 허락했다. 단 3년의 시험 기간을 둔 것이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 결과는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시댁은 나를 학대했다. 이제 정체를 밝힐 시간이 왔다. 하지만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복수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왔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후였다. 너 같은 무식한 여자는 필요 없어. 나가. 위자료 같은 것도 기대하지 마. 네가 뭘 기여했다고? 서류를 읽어봤다. 재산 분할 포기, 위자료 포기, 모든 권리 포기. 완전히 빈손으로 나가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조항이 하나 있었다.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양 당사자는 이혼 후 상대방 및 상대방 가족에 대한 일체의 법적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며 이후 발견되는 재산이나 사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이거였다. 내가 원했던 바로 그 조항.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 조항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믿었다. 나중에 내가 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반대였다. 이 조항은 그들이 나중에 내 재산에 손을 댈 수 없게 만드는 장치였다.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쉽게? 의심했지만 곧 만족한 표정이 됐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 나는 아버지께 전화했다. 아버지, 3년 끝났어요. 이제 돌아갈게요. 그리고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어차피 이 집의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현관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빈손으로 나가는구나. 고생했어. 이제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일주일 후 시댁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이었다. 안에는 내 프로필이 들어있었다. 학력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 석사. 경력 IB 글로벌 이사. 부친 IB 그룹 회장. 그리고 재산 목록. 강남 아파트 3채, 주식 50억, 예금 30억. 시어머니가 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준이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수십 통 왔다.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숨겼어? 다시 만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웃겼다. 이제 와서? 시어머니도 찾아왔다. 사무실 로비까지 왔지만 보안에 막혔다. 예약 없이는 올라올 수 없었다. 며칠 후 그들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이혼이 무효라고 사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은 명확했다. 내가 거짓말한 것은 학력뿐이었다. 결혼 사유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서명한 포기각서가 있었다.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이 학력을 속인 것은 유감이나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고 측 남편의 불륜이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그리고 양측이 합의한 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시댁이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만 내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준의 회사를 조사했다. 알고 보니 횡령 의혹이 있었다. 증거를 모아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한 달 후 민준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회사에서 해고됐다. 시댁 사업도 문제가 있었다. 탈세 의혹. 이것도 국세청에 제보했다. 시아버지의 회사에 세무조사가 나갔다. 수억 원의 추징금이 나왔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3년 동안 나를 무시했던 대가였다. 지금 나는 아버지 회사의 전무이사다. 결혼 전보다 더 성공했다. 얼마 전 소식을 들었다. 민주는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사무실을 다닌다고. 시댁은 빚을 갚느라 집을 팔았다고.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용서해달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답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과거였다. 며칠 전 하버드 동창이 한 명 나를 찾아왔다. 의사였다.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만들었네요. 멋진 사람이에요. 이제는 진짜 사랑을 찾을 준비가 됐다. 3년 동안 가난하고 무식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그들의 본성을 드러냈죠. 학력이 뭐가 중요할까요? 돈이 뭐가 중요할까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나를 무시했던 그들은 결국 대가를 치렀습니다.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수는 차갑게, 정확하게. 혹시 지금 억울한 상황에 계신 분 있나요? 참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완벽하게 끝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통쾌한 복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